이렇게 되면 이제 네. 해외 특종으로 나오거든요, 뉴스. 한국 챗GPT 이어서 교과서 개편도 2025년에 일정 밝혀. 아니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조금 빠르다는 걸 떠나서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전 세계에서 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삼는다라고 하면 첫손에 꼽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그걸 해볼 만한 인프라와 사람들의 모험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학부모들의 관심을 정말 크게 끌었던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25년부터 그러니까 2년 뒤부터 종이 교과서를 대체하는 AI 교과서가 도입된다. 일단 AI 교과서가 뭔지를 모르겠고 교육부는 AI가 보조교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걸 학부모들은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 같아요. 일단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요거부터 알아보고요. 챗 GPT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미디어 스피어의 강정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그 AI 교과서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저는 그 시범적으로 뭐 문화예술 분야에서 보조교사 역할, 그거 할 수 있지? 체육 선생님 역할 아니면 음악 사회 선생님 과목. 역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된 새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일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은 그거 이상이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인 건데 우선은 교육부가 계획으로서 25년까지 도입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런 힌트들 외에는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 근데 도입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실은 되게 추상적으로 나와서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대단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AI 교과서에서 보조교사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여기서 썼던 영어가 코파일럿 우리가 비행기로 치면 부조종사 역할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GPT와 관련된 서비스 중에 이 부조종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GitHub에서 있는 코파일럿 이런 것은 코딩 우리 개발자들이 코딩하는데 옆에 있어가지고 코딩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을 코파일럿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창작자가 무언가를 할 때 옆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해주고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을 코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역할이 GPT가 워낙 잘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우선 이 기능을 도입한 네. 이러한 교육제도 개편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교과서만의 개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학력고사나 수행평가나 이런 데 안 들어가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영어하고 수학이에요. 그렇죠. 수능의 주요 과목. 주요 핵심 과목이거든요. 네. 여기에 코파일럿은 보통 얘기를 하면 일종의 미국이나 유럽의 교육에 있어서 많이 있는 것들이 투토링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나가시면 조교가 들어옵니다. 조교가 들어와서 자 선생님이 강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셨는데 여기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우리 20개 같이 풀어봐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같은 걸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강의했던 것들을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고 또 연습 문제를 풀이할 때 자 A반 B반을 나누기도 하고 외국인들은 조금 다른 반에 가서 조금 더 길게 해요. 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능력에 좀 맞춰서 이걸 선생님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선생님이 쓸고 간 그 자리에 쓸고 간 자리에. 예, 조교분들이 2-3명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반을 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질문도 좀 답변을 해주고 네. 그래서 조금 이해를 깊이를 더하는 것이 이 보조교사의 역할인 튜터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지금 AI가 할 수 있다. GPT가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다시 한번 상세히 답해주고 나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또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보조교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부분은 수학이에요. GPT-4가 나오면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수학이 이제 좀 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 당시 정책을 발표할 때는 GPT-4가 발표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을 내다본 건가요? 그렇죠. 예견하고 내다본 훌륭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GPT-3는 수학에서 챗
챗GPT는 강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GPT-4에 도입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시험 문제를 사진으로 찍으면 수학 연수 문제를 이 연수 문제에 사진으로 찍혀 있는 수학 공식들을 이 GPT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텍스트로 이해해서 설명할 그 수 있게 안에 하려면. 들어있는 이야기를 다시 답으로서 네. 회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제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연습 문제가 이미지로 다 들어가면 그 연습 문제의 문제들이 다 이미지로 들어가면 GPT가 이해해가지고 답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풀이하는 과정에서 만약 학생이 하고 나는 왜 갑자기 이 지수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지 잘 이해가 안 돼. 이 지수를 어떻게 풀었지? 코사인 공식을 왜 이렇게 풀었지? 그러면은 코사인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좀 너에겐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 지수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최적화돼서 수업을 가르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GPT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GPT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개월간 조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조사의 결과가 교육제도에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 지금 다른 나라는 이 정도 가 있는 거고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무회의를 많이 열고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자. 네. 특히 철학 수업 같은 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국어 수업이 영어 수업이니까 에세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한국과하고 다르게 우리는 에세이 수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에세이 같은 쓰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글 쓰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이런 데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 지금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사범대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학교의 수업 시간에 동참하면서 아이들의 수업을 지금 관찰하고 있거든요. 관찰하면서 과연 이것이 수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단계라고 하면은 한국은 2월 25일 날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부분에서 네. 근데 우선은 이런 혼란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정도 되면 지금 벌써 이제 교사들도 불안해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들부터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적정한 수준으로 예를 들면은 챗 GPT를 갖다가 그러면은 교사가 1시간 가르치고 나가면 1시간 내내 챗 GPT랑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야 되는 건지 공부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아직 나와 있지 않는 거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연습 문제를 풀었던 것은 학습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 논의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학습 평가가 대학 들어가는 거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학부모들도 과연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그러면 챗 GPT로 집에 와서 2시간씩 더 가르쳐도 됩니까? 라고 물어 해도 되는 건지 뭔가 이러한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아직 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아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참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자담회라든지 전문가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지나가면서 충분히 정책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 챗 GPT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기 전에 이 계획이 나왔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검토와 도입 시점에 대한 명시적인 제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네. 해외 특종으로 나오거든요. 뉴스. 한국 챗 GPT 이어서 교과서 개편도 2025년에 일정 밝혀. 아니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조금 빠르다는 걸 떠나서 네. 절차적으로 25년에 도입할지 말지에 대한 현장 연습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에 짧았던 크리스마스 방학 이후에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GPT와의 어떠한 현장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교사들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챗 GPT 바람이 한참 불 때 겨울 방학을 했었거든요. 겨울 방학이 끝날 무렵 2025년에 도입을 하겠다고 말했다라는 거는 조금은 저는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성급했어도 이미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으니 어쩌면 더욱더 또 한국 사회가 잘하는 게 뭐냐면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빨리빨리 문화가 화살 쏘고 관역 그리는 거. 그렇죠. 그게 우리가 좀 잘하는 거긴 것 한데. 중에 하나긴 해요. 맞아요. 그건 틀리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2025년까지 지금 교육부는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담당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 챗 GPT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일련의 준비 과정 그게 네. 일부 언론에 노출이 됐었는데 그걸 담당하는 교육부 사무관이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도 처음에 AI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할 당시와 지금의 기술이 너무 다르고 현장에서 채용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파악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시점이 앞으로 2년 뒤다. 근데 2년 뒤에 챗 GPT-5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챗 GPT 새 버전 나오는데 얼마 안 걸렸단 말이에요. 2년 걸렸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많이 주시네요. 진수라님, AI 교과서라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네요. 같은 생각입니다. 송지연님, 안 그래도 선행으로 선생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듣는 아이들이 튜터의 지도로 연습 문제 풀이 과정을 할지 의구심도 드네요. 저도 이 말을 받고 하나 얹자면 아이들이 코로나19 상황 동안에 미디어 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줌 수업 많이 했는데 가뜩이나 부모들은 안 그래도 그냥 하루 종일 이 디지털 기기에 노출돼 있는 친구들이 이거 가지고 수업까지 한다는 게 사실 썩 맞득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튜터의 기능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 정보의 전달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물어보다가 이제 딴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좀 네, 네. 좀 고민이 되긴 해요. 반면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정수진 님은 얼마 전에 학교에 설문지를 돌렸군요. 디지털 수업 한다고 해서 저는 찬성했습니다. 의견이 좀 엇갈려요. 이게 구체적인 상이 안 나와서도 꼭 있는데요. 장점이 있거든요. 그건 네. 뭐냐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답변을 해줄 수가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면 30명 정원에게 30명이 모두가 맞춤형 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에 매우 어렵습니다만 GPT의 장점은 뭐냐면 30명에게 GPT 한 명씩이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게끔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네.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긍정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GPT의 도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그리고 그것에 있어의 부작용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있은 이후에 도입의 방안들이 좀 논의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원기옥도 잘 써야죠. 네. 여의주 잘 써야죠. 네. 이게 교사가 학급당 관리해야 할 학생 수가 많은데 하나씩 이른바 과외 교사를 붙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네. 네. 하지만 또 요게 어쨌든 그 정량적인 정보를 인식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줄 거 아니에요. 네. 예컨대 이 학생이 집중을 안 하는 것 같다. 질문도 잘 못해요. 자꾸 딴 데 가는 것 같고 네. 눈을 너무 깜빡인다 할지 나하고 아이 컨택 안 하고 다른 데 보는 것 같다. 이런 네. 걸로 정보를 파악한다라고 하는데 요게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실제로? 이제 한국 교육부가 좀 더 나아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자꾸 아이들이 멀티태스킹을 하죠. 줌을 하나 켜놓고 옆에는 게임 켜놓고 줌 켜놓고 채팅방 켜놓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노트북이나 이 데스크탑에 있는 이 카메라로 아이 트래킹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GPT하고 관계는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일반적인 AI 기술들을 이용하는 건데요. 인공지능 기능 수준들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논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라든지 감시에 대한 논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건 또 어느 정도에 따지겠죠. 갑자기 뭐 눈 돌릴 때마다 뭐 너 안 돼 이러지는 않겠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네. 그러니까 1시간 내에 또는 10분 내에 어떤 정해진 시간 구간 내에 몇 번의 눈동작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서부터 벗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론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술에 그러니까 네. 교육에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교육 철학에 맞는 건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 능률은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제가 학생이면은 이거 좀 무섭다. 약간 그렇죠. 그 학창 시절에 네. 약간 딴짓하는 그런 재미도 조금만요. 계속 딴짓하면 안 되고. 연습도 할 거예요. 하나의 공간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채팅창도 바라볼 수 있는 이야. 능력들을 심화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되게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이 기술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기기에 대한 것들도 기존의 기기에 적용이 가능할지 새로운 기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교과서 값이 엄청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 값이 비싸지기도 하겠지만은 사전에 GPT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월 20달러를 내면 유료라는 거예요. 유료로 쓰면 지금도 챗 GPT-4가 발표됐는데 GPT 유료인 사람에게 먼저 공개를 좀 해줬어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유료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 웨이팅 리스트에 지금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뭐냐면 $20가 있고 없고는 사실은 미국 기준에서는 그게 작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 기준에서도 그 작지 않고요. 사실 전 세계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를 따지면 이건 감히 할 수 없는 액수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신지식에서도 디지털 디바이드가 나타날 수 그렇죠. 있다. 여기에서 AI 격차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AI 이용에 있어서 또 사실은 또 GPT에서 좋은 게 미세 조정이라는 파인 튜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일기 쓴 걸 갖다가 얘한테 주면은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저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기를 이쁘게 다시 써주는 거예요? 아니요. 저의 패턴을 이해합니다. 아하. 예를 들면 제가 더 코어에다 글을 쓰는데 글 쓰는 네. 걸 최근에 입력을 시켜줬더니 저처럼 글 쓰는 연습을 얘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문장 한두 개만 쓰면은 나머지 뒷부분을 강정수처럼 글을 써줍니다. 이거 자동 완성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프로이트도 있고 그런 그 유명한 학자들도 있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지금 있는 자 일론 머스크라면 일론 머스크 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썼던 것들 얘가 학습을 해서 그것처럼 얘기를 해줘. 이걸 미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교육 부분에서 쓰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A라는 선생님을 미세 조정하여 그 선생님과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풀 수가 있는 거고 뭐 막말로 일타 강사를 미세 조정 학습을 하여서 그러네요. 일타 강사처럼 또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가능성들이 사실은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교육부에서 하시겠죠. 책임 부서니까. 뭐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AI 교과서 도입한다라고 이렇게 빵빠레하고 이럴 문제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네. 이렇게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얼마 전에 그 일타 스캔들 요 드라마 유행이었는데 최치열 선생님 스타일의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면 네. 이 친구가 최치열처럼 강의할 수 네, 있잖아요. 이걸 미세 조정이라고 얘기하고 GPT에서는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게 정말 교육적이냐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우님 공부할 생각이 있는 친구는 할 거고 안 할 친구는 이제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더 양극화될 듯해요. 김수님님 장단점이 있겠네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셨고 윤혜란님 실시간 눈동자 감시 너무 숨막히네요. 애들 불쌍해요.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네. 그럼요. 챗 GPT가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서 우리의 AI 교과서하고도 융합이 될 그런 시점이 되어 있는데 뉴욕타임즈가 새로 나온 GPT가 달라진 점이 좀 있다. 요걸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네. 우리 오늘 이거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멀티모달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입력이 텍스트만 됐는데 이미지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냉장고 사진을 딱 찍어줘가지고 자 오늘 뭐 해 먹을까?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재료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레시피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이제 냉장고 파먹기도 AI가 해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네. 예를 들면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없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레시피들 얘기해주면서 지금부터 당근을 꺼내시죠. 당근이 저게 보이는데 당근 한 개 저기 있는 끊어서 이렇게 하시죠. 이런 문제가 가능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해서 7 더하기 3은 뭔지 7 더하기 3 안에 있다라면 그 사진만 찍어준다면 얘가 답을 10입니다라고 얘기를 대답을 한다든지 해서 이미지를 입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텍스트만 입력이 됐다라면은 이미지가 입력되는 걸 이런 걸 멀티모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양한 포맷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고 그리고 조금 더 똑똑해진 건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시험 봤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때는 하위 10%에 속했어요. 근데 이번에 간신히 했더니 합격만. 네 상위 10%에 속했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그렇게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 사이에 이미 이건 벌써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올해 2월 달에 원래부터 GPT-4가 발표하기로 돼 있었고 챗 GPT는 중간에 계획이 없었던 건데 계획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요. 많이 똑똑해져 있고 그리고 생물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서는 GPT-4는 상위 1%에 들었고 그 전에 있었던 버전은 상위 31%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똑똑해졌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멀티모달이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미지를 입력하면은 냉장고 쉽게 기억하시면 돼요. 냉장고 사진 찍어주면 오늘 저녁 메뉴 뭐 할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훨씬 똑똑해졌는데 거짓말도 지어내는 기능이 강화됐다고 하니까 챗 GPT 지켜보겠어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까지 IT 언박싱의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